인간이 가장 쉽게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어도 쓸쓸하다고 생각이 들고, 혼자 길을 걸어도 뭔가 허전하죠. 혼자서 병원에 갈 때에도 힘들고요. 어릴 때를 추억해보면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 싫다며 짝꿍을 끌고 가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과 외로움을 조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해도 편한 사람이 있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은 본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죽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쌍둥이가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은 혼자 태어납니다. 쌍둥이라 하더라도 시간 차이가 있으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것이 당연한데도 계속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다 보니 그러한 관계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있는 사람에게 괜히 다가가서 외롭지 않게 해주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한 외로운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사회적인 통념이 작용한 것이죠. 혼자 있으면 불안할 것 같고 쓸쓸할 것 같고요. 얼른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독거가구, 독거노인, 독거노총각 등 독거라는 글자에도 불쌍하고도 처량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쁜 걸까요? 과연 그렇게 혼자 외로운 상황이 기피해야 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2012년에 돌연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50대의 나이에 벌인 일이었죠. 한국에서의 명예나 지위를 두고서 맨몸으로 떠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독일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생활을 하던 중이던 와중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4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을 합니다. 전문대학에 입학해서 골방에 살며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요. 그 시간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다고 하죠. 한국에서처럼 지인도 없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없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만 보더라도 20대의 대학생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그 고독한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이죠. 이 책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더는 외롭지 않게 된다는 주장인데요. 4년간 성찰했던 그의 생각이 정말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없애버린 것이죠. 외로움도 오랫동안 겪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떨어져도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하나도 외롭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주변의 동식물과 놀 수도 있고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에 몰두할 수도 있죠. 그 시간을 견디는 자만이 성공이라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뤄야 하는 모든 것들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이뤄집니다. 혼자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김정훈 교수처럼 미술작품을 그리면서 실력을 올릴 수 있죠. 연구나 논문도 심도 있는 글을 쓸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혼자서 골똘히 생각한 사업 아이템으로 혼자 우직하게 밀고 나간 사람이 끝끝내 성공합니다. 자신을 위한 모든 행위는 혼자서 하는 것들이 함께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은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서 꿈꾸는 성공이라는 것도 나의 성공이잖아요. 자신이 생각한 일로 대박이 나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스스로가 대견스러울까요? 자신의 머리와 몸을 써야 생각한 목적을 달성해서 스스로가 뿌듯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깊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으므로 시간적 여유도 생깁니다. 친구나 동료 한 명만 만나도 커피를 마셔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죠. 자투리 시간들이 정말 많이 소비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자신을 위해서 책을 읽거나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나도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기도 합니다. 괜히 그와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니 시간 낭비는 배로 생기죠. 주로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의 시간 낭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험 생활을 할 때에도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기 위해 절이나 산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의 목적 달성과 성공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한다는 분들이죠. 결국 그러한 분들은 성공합니다. 재수학원이나 공무원학원 등에서도 일부러 친구를 사귀지 않고 혼자서 묵묵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시험 합격 등의 소식을 듣기 어려우니 쉽게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학원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숨겨져 있던 학생,
눈에 잘 띄지 않던 친구가 성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너무 사교적인 친구들은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관계에 치중하니 실력에서 밀리죠. 회사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알고 보면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를 가지며 인간관계에 열중하시는 분들보다 업무 이해도가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사에서는 인간관계까지 포함된 평가가 이루어지니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지만요. 실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정말 확실히 알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회사 일에만 충실한 분들이죠. 혼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자신과의 시간을 잘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외로움에 묻어난 분들이 오히려 관계를 시작하면 더 깊게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책에서 소회한 대로 외로움을 확실하게 겪은 사람이 덜 외로워진다는 사실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겪고 나서 극복을 해낸 자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치열하게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치열하고도 깊게 보냈던 사람은 인간관계보다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오히려 관계는 쉽게 맺어집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법륜 스님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과는 가까워질 수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와 친해지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무언가를 사주고 계속 연락하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그와의 접촉을 계속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나의 매력만 보여주고 그가 내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죠. 나에 대한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베스트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로움이 없으니 집착도 사라지고 그에 대한 생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서로 부담이 되지 않으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이 카톡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신경을 써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 편하게 대하게 되고요. 계속 생각나지도 않으니 가끔 보면 더욱 놀랍고 반갑게 만나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실제로 가장 친한 친구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를 믿기 때문에 연락이나 그런 것은 신경을 잘 쓰지 않잖아요. 어차피 친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으니 굳이 더 가까워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없애면 없앨수록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는 편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친했던 인연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가족들도 먼저 하나 둘씩 없어집니다. 생기는 사람보다 사라지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령자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미 다 세상을 떠났을 테니까요. 이미 외로움을 많이 겪었고 그 외로움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들일 것입니다. 결국 외로움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 하는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혼자는 좋은 것입니다. 굳이 타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혼자가 된다면 오히려 내 주변에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외로움을 즐기시면 성공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셉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